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백신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개인의 몸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 늘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또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와서 법률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법률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의 생명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법이 불문법으로 자리를 잡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긴급 999 또는 한국은 119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 빨리 응급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이 허락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즉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은 파라메딕이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사람들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신체, 다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까닭 잘못하면 사람의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추위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몸이 추워서 막 떤다는 거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옷을 벗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덮어주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또는 사고가 난 사람이 다쳐서 떨고 있으면 빨리 응급 전화를 해서 응급팀을 부르고요. 앰뷸런스를 부르고 그 다음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덮어주는 것. 거기까지가 일반인들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막 들쳐 앉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그 사람이 다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영국에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이번처럼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라든지 또는 독감 예방주사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는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러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알러지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만일 어떤 알러지가 있으면 그 알러지가 포함된 주사나 약은 절대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성들에게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신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임신했을 것 같으냐? 만일 임신한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주사라는 예방주사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주사를 맞을 건지 맞지 않을 건지 본인이 결정하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주사를 맞지 말라고 권고를 하죠. 왜냐하면 이 주사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양에 의해서 어떤 성분에 의해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 예방주사에 관해서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알러지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러지에 관계된 그런 어떤 특별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못 맞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임산부임을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면, 즉 임신을 한 상태면 그러면 이번에 백신은 예방접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1차를 맞았는데 2차 맞기 전입니다. 지금 1차를 맞았는데 그런데 만일 임산부면 본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2차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물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경우도 피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당연히 의료인이라면 예방접종을 하든지 약을 처방을 하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놓든지 할 때 또는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할 때는 꼭 물어보죠. 임신을 하셨습니까? 혹시 임신 상태입니까? 그래서 만일 임신 상태면 그 문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검사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영향이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든지 또는 그 주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더 조심을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게 하죠. 간호사라면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그러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데 이번에 어떤 간호사가 임신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몰모트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국가에다가 답을 해달라. 어떤 중앙일보 기자가 어떤 간호사를 빗대어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간호사면 당연히 임신 상태면 예방주사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 알 거고요. 그렇게 권고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권고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백신을 맞으려고 합니까? 백신은 모든 국민에게 다 맞게 하는 것이 좋지만 임산부에게는 맞히지 않는 것이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백신을 놓으려고 하는 질병관리청에서의 어떤 그 규정일 테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병원에서는 이런 백신, 하다못해 독감 백신조차도 임산부에게는 무조건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게 그거를 물어보고 문제인 것처럼 언론이 퍼뜨리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임산부는 꼭 알려주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 가능하면 맞지 않도록 해서 태아에게 어떤 미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간호사와 의사들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간호사가 자기 입으로 내가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해서 몰모트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참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분명히 간호사 아닙니다. 간호사였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죠. 간호사였으면 내가 간호사면서 임신을 했어요. 당연히 백신 안 맞아야죠. 거기다가 케어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면 임신했을 때 조심해야죠. 까딱 잘못해서 유산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힘든 일도 하면 안 될 텐데 하물며 그 힘든 직업에 속해 계시는 분이 임신을 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고용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관계로서 영국은 고용법에 의해서 그 임산부가 몸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좀 바꿔주든가 아니면은 휴직을 해서 좀 쉬게 해주든가 휴가를 보내든가 이런 방법으로 임신 상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더더욱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백신을 주사하지 말아야죠. 그럼 백신을 주사하지 않으면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더 차단되어야 되죠. 그러한 배려를 고용주는 해줘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그 기사를 쓴 기자 잘못 쓰신 겁니다.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쓰신 겁니다.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 최 의원의 안이 통과되어서 적어도 중앙일보가 그 기간 동안 사과를 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생긴 모든 매출액의 최소한 2~3배는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실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던에서 김인수였습니다.